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장, 함수와 참조, 그리고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 또는 객체를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할때 기존의 그 기본 데이터형과 어떻게 달라지는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객체가 함수에 사용될 때는 기본적으로 함수의 인자로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때 어떤 식의 내부적인 실시간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요.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C 언어에선 없었던 이제 참조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조라는 개념이 콜바이 그 복사가 일어나는 이제 기능과 그 다음에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주소값으로 넘기는 기능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사 생성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C 언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C 언어에서 이제 함수에서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 또는 이제 리턴 값을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다들 기억을 하실 줄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함수에서 그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고 함수 간에는 공유를 하질 않죠. 자, 그 함수의 인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함수 안에서 선언된 다른 지역 변수와 같이 동적 변수입니다. 동적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생성이 되고 함수가 리턴이 됨과 동시에 이제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b하고 c라는 두 개의 인테저가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것을 스퀘어라는 함수로 호출을 해서 그 처리된 결과를 다시 c로 받아들인다고 칩시다. 자, 이럴 때 그 함수 f가 실행되고 있을 때 는 기본적으로 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동적 변수인 b하고 c가 스택 프레임에 이거를 이제 함수 f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전문적으로 부르고요. 뭐 이 정도 전문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함수가 사용하는 변수 영역, 스택에 있는 변수 영역이다. 그래서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수 호출, 스퀘어라는 함수 호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일단은 이 나중에 이제 리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문장의 다음 문장을 수행하기 위한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이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 얘기는 앞에서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전달할 이 f라는 함수에서 스퀘어라는 함수로 전달할 함수 인자에 대한 값을 복사를 해서 넘깁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복사를 해가지고 v라는 스택 프레임에
v라는 변수의 이름으로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자가 다 넣었으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호출이 될 때 이렇게 그 지역 변수, 동적 지역 변수가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된 다음에 리턴이 되는 거는, 요 리턴 되는 값은 이제 C 언어나 C++ 같은 경우는 값이 하나기 때문에 요 값이 보통은 이 CPU에 그 CPU의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서 요 저장이 된 다음에 그 저장된 값이 이 호출한 함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갈 때는 return address를 사용해서 원래 주소 값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여기 이제 함수에서 인자가 전달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의 인자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은 C 언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call by value, 그래서 값을 복사해서 넘기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는 call by address, 그래서 이 값이 담겨져 있는 메모리 상의 주소 값을 넘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all by value를 하게 되면 이제 동일한 타입의 변수가 호출된 함수 쪽에서 생성이 되고요. 자동 변수형으로. 그 다음에 호출되는 값에서는 호출하는 쪽에서 현재 인자 가지고 있는 값을 그대로 그 새로 생성된 동일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제 복사를 해서 넘겨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짜장면집에서 여기 이제 주문을 받는 홀 쪽에 그 웨이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음식을 하는 주방 요리사가 있을 때 이 정보를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써주면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함수고, 이쪽이 호출이 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달하는 내용이 좀 많거나, 이게 복사를 한다는 게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요 내용에다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넘기면은 안 되겠죠. 그죠? 복사해서 넘기면은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 많은 내용을 복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요 종이에다가 뭔가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서 뭔가 정보를 적고 나중에 그거를 이쪽에서 웨이터 쪽에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있을 때는 요거를 복사해서 넘기냐니까 요거를 이쪽에다가 직접 어떤 식으로 넘겨서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이제 call by address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호출받는 쪽에서 생성을 하고요.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실제로 내가 그 호출하는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의 주소값을 복사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 받는 쪽에서 그 변수의 주소값을 알기 때문에 주소값을 우리 포인터 연산자를 사용해서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C 언어에서는 기본 데이터 타입인 경우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서 주소를 뽑아가지고 전달을 했고, 배열인 경우에는 배열의 주소가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시작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그 배열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소값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인 경우는 기본 변수 타입과 비슷하게 구조체 변수에 주소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넘겼었습니다. 자, 객체에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체에서 배웠던 방식을 잘 이해하시면
클래스 객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것의 주소값을 위치를 이 사람한테 요리사한테 전달을 해서 요리사가 이거를 보고서 사용을 하거나 메뉴가 많았을 때는 짜장면 하나가 아니라 여기 뭐 한 20개 정도 손님이 많아 한 테이블에 막 요리를 여러 개 시켜서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요리를 하고 나서 여기다가는 뭐 좀 맵다. 요거는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용물이 뭐 좀 알러지가 있을 만한 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얘기를 손님한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리사가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지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많이 사용되는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가 변수 m과 n이 있고 그 m과 n을 우리가 값을 바꾸는 함수 수압이란 함수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call by value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압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값을 바꾸지만 그죠? 이 안에서 값을 바꾸지만 그게 함수 호출하는 쪽에 m이라는 변수와 n이라는 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죠.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메인 함수에서 m이라는 변수와 n이라는 변수의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잡혔고 값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수압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죠? 인자 여기 그 호출되는 함수 쪽에서 인자로 넘어가는 이게 변수가 만들어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m하고 n이라는 변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 변수가 메모리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수압 함수에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이 내용이 바뀌지만 이게 리턴이 되는 순간에 이 메모리 내용은 이제 없어지고요. m하고 n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압 함수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원래 갖고 있던 2하고 9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수압 함수를 그 m하고 n이 갖고 있는 변수 값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m하고 n이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우리가 넘길 수 있도록 수압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바꿨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인테저 포인터, b는 두 번째 인자도 인테저 포인터가 들어가고 내부적으로는 이 포인터 연산자를 디리퍼런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얘가 가리키는 곳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 시작은 동일하고요. 함수 호출이 발생을 하면 A라는 곳하고 B라는 곳에서는 M하고 N의 값이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M하고 N의 주소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원래 M하고 M에 있는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고 그걸 사용해서 이 안에서 이 바깥에 있는 호출한 함수의 M하고 N의 변수 값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리턴이 됐을 때 m하고 n이 바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출력을 하게 되면 두 값이 바뀐 형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제 그 시언어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C++에서 객체를 어떻게 함수에서 인자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 인테저나 뭐 플로터 같은 기본 데이터 타입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클래스의 객체도 이제 인자로 사용되면 이제 복사가 되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함수의 매개 변수로 객체를 전달할 때는
객체 공간에 스택이 할당된다. 뭐 이거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호출하는 쪽에 객체가 매개 변수에 그대로 복사된다. 이것도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새로 객체가 그 호출되는 함수 쪽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객체의 생성자는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죠. 똑같이 생성되는 건데 객체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객체의 생성자 함수가 다시 한번 호출이 된다 그러면 생성자 호출이 되면서 뭔가 초기화 작업이 다시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함수 그 객체 전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재 가지고 있는 객체 상태를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제 객체의 생성자는 다시 호출되지 않는다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가 종료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객체의 소멸자 호출이 되어야 될까요? 호출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요거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의 소멸자는 이때는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인자로 사용될 때 그 인자로 넘어갈 때는 생성이 되긴 하지만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되긴 하지만 내용물이 그대로 복사가 되고 생성자는 호출되지 않는 반면에 종료가 될 때, 리턴이 될 때는 객체가 소멸되면서는 소멸자가 호출된다. 이게 약간 언밸런스하게 보이지만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게 그 리저너블하다,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동작하도록 정의가 돼 있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면은 서클이 그 와플이라는 서클 클래스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increase라는 함수에 인자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increase 함수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반경을 하나를 키워가지고 리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함수가 리턴이 되죠. 자, 뭐 그러면 사실 이제 복사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2를 증가해봤자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 이 지금 이그젬플에서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런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인 함수에 사용하는 스택 안에서 이 와플이라는 객체가 있고 그 와플이라는 객체는 현재 30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 increas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호출 받을 increase라는 함수 중에 스택이 만들어지고요. 그 스택에 지금 인자로 사용될 서클 객체가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서클 객체의 이름은 여기서는 C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다 보니까 레디우스 값도 3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생성자 호출이 되면 서클이라는 객체 그 클래스에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뭐 어떤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될지, 디폴트 생성자, 인자 없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될지, 인자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될지도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호출이 되면 초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30이라는 값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호출이 되지 않는다. 호출이 되지 않는다. 그죠? 중요합니다. 대충 생각하면 뭐 대충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값이 31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턴이 되는데 여기도 call by value를 했으니까 여기 인자로 넘어간 그 객체에서 값이 변경된 거는 이쪽에 호출하는 쪽에 이 와플이라는 객체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이 될 때는 리턴이 되면서 리턴하기 바로 직전에 객체 소멸자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여전히 30이라는 반경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그젬플을 보면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생성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그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성자에게는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고요. 소멸될 때는 이렇게 소멸된다라는 것을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디버깅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 같이 호출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요 와플이라는 그 지역 동쪽 그 객체가 생성이 되면서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30이라는 값이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겠죠. 인테저 값을 하나 갖고 있는 요 생성됐고, 이게 30이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creas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복사가 일어나는데, 객체가 생성되고 복사가 일어나는데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이 되면서 리턴되기 직전에 소멸자가 실행이 되는데 30에서 값을 하나 증가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건 3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리턴이 되면서 여기 지역 변수 요게 생성이 돼서 레디어스 30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생성자는 한 번 생성이 됐는데 소멸자는 두 번 이렇게 호출이 됐죠. 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앞에 설명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C++에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원칙은 뭐 다른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가 여기 이제 자동 변수로 선언할 때는 호출이 되지만 복사가 될 때는 생성되지 않았고요. 리턴 될 때는 소멸자는 실행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멸자가 실행이 된다. 이게 이제 비대칭적이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함수의 그 객체를 전달할 때 call by value가 아니라 주소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주소를 전달을 하려면 우리가 포인터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주소만 전달하는 거고요. 따라서 주소만 전달했기 때문에 리턴 될 때 함수 호출 시에 당연히 생성자는 호출이 당연히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주소만 넘기는 거지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소멸자도 당연히 호출이 되지 않겠죠. 리턴 될 때 그 만들어진 객체가 없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자, 그래서 increase라는 함수가 circle이라는 객체의 포인터를 받아서 값을 바꾸는 반경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앞에서와 비슷한데, 차이점은 여기 이제 포인터를 받아서 사용한다, 요 점만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포인터 주소값을 넘기기 위해서 주소 오퍼레이터 암퍼센트를 사용을 해서 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30이라는 값의 스택에 담겨 있는 객체가 포인터가 넘어가고요. 이 포인터는 원래 와플이라는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도식화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얘가 가리키는 놈이 플러스 1이 돼서 31이 되고, 리턴이 돼도 당연히 소멸되지는 않겠죠. 이게 그냥 포인터만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래 와플의 크기가 하나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객체 치환 및 객체 리턴이 있는데요. 이 상당히 이제 객체 치환과 객체 리턴이 이제 약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를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는데, 객체 치환이라는 건 여기에 equal 사용을 해서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자, 동일한 클래스 타입의 객체끼리 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퀄 사인을 사용해서 넘길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데이터가 비트 단위로 그냥 복사된다. 바이트 단위로 또는 비트 단위로 복사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내용물만 전달이 되는 거고 메모리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객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서 이 객체를 리턴을 할 때, 객체를 리턴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게 리턴이 될 때도 요게 객체가 함수로 호출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getCircle 그러면 리턴이 된 템프 값이 C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C라는 객체를 서클 객체를 만들고 값을 출력하면 당연히 반경이 이게 기본 인자 없는 생성자인 경우에는 1로 세팅이 되니까 1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etCircl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C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getCircle이라는 거는 서클 객체 템프를 만들어서 그 템프를 리턴하게 되니까 이 템프가 갖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C라는 객체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템프라는 객체의 반경값인 3인 C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출력을 해보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